이번 영상은 손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시장이 좋긴 하지만 분명히 시장에서 소외된 종목을 가지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시장이 좋았긴 하지만 이렇게 쉬지 않고선 신저가를 기록하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시장발로 대부분의 종목이 오르긴 하지만 여전히 지하실에서 놀고 있는 종목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손실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려고 준비했습니다. 주식을 사면 그대로 물려버리거나 아니면 산 뒤에 조금이라도 오르다가 방심하는 틈에 미끄러져서 본전도 못 찾고 쭉 내려가는 상황들을 많이 접해보셨을 겁니다. 저는 단타 매매할 때는 손실이 많이 나봐야지 한 3% 이내이지만 스윙이나 주식을 좀 길게 가지고 갈 때는 수가 틀리다면 손실을 마이너스 5% 이상, 정말 심하면 너무 심하면 마이너스 10%까지 손절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최근에 마이너스 10% 이 정도까지 손절한 기억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당연히 주식을 가지고 간다면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게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상승 아니면 하락, 어차피 50% 확률이고 만약에 하락으로 주가가 흘러갈 경우에는 손해를 피할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손실을 확정짓기는 경험 없는 사람이 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일이며 강제 장기 투자자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대응하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제 생각과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유튜브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공격적보다는 방어적으로 주식을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물론 좋은 상황에서는 순식간에 풀 미수를 쓰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날이 가끔 있긴 하지만 평소에 손실 보는 것을 정말 싫어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공격보다는 방어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고 싶고 오래 살아남으면 자연스럽게 돈 벌 기회가 온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매매하고 있습니다. 방어적으로 대응하는 저의 손절 방법은 대표적으로 어떤 주식을 샀을 때 처음에 손절가를 정해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주식을 여기에 샀을 때 손절 가격을 여기로 정해놨다면 그냥 손절 가격을 깬다면 가차없이 손절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방법이 있고 이거는 초보자분들이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깐 내려갔다가 반등하는 주식이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려갔다가 못 오르는 것도 있지만 다시 올라온다면 배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계처럼 초보자분들이 바로 손절하기에는 힘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타이밍을 놓치면은 주가가 계속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손실이 몇 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 마이너스 30만원이면 손절할 것을 그거를 질질 끌고 가서 마이너스 300만원, 마이너스 500만원까지 끌고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식이 오를 거라는 기대감을 버릴 수가 없어서 가격을 깨버렸다 하더라도 한 방에 매도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쉽지 않은 방법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도 있는데 손절 가격을 깬다 하더라도 한 번쯤 지지가 걸릴 때까지 버텨주는 것입니다. 지지가 걸릴 때까지 버티는 과정에서 손실이 좀 커질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부터 조금 더 확실하게 주가 방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매수한 가격은 이쯤, 그리고 매도한 가격은 손절로 정하는 가격은 한 이쯤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매수했는데 만약에 주가가 여기까지 흘러내린다면 여기에 바로 손절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근처에 오기 전에 손절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끝까지 버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버텼다가 주가가 어디까지 흘러내리는지 한 번쯤 지지가 걸릴 때까지 버텨줍니다. 흘러내리다가 여기서 지지가 걸려줬다. 아래 꼬리를 달고선 올라오는데 여기 한번 지지가 걸리면 그 다음부터는 방향을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좋은 주식이라면 다시 손절가 위로 올라올 것이고 무너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게 진짜 안 좋은 주식이면
올라오는 과정에서 바로 무너집니다. 처음 손절가를 회복하지도 못하고 바로 무너지거나 다시 저점을 깨거나 이러면 빠르게 손절을 확정 지어야 됩니다. 제 유튜브의 매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물린 것은 한번 지지가 걸려줄 때까지 버티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한 방에 손절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좀 아쉬움이 남거나 아직 끝이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면 일단은 한번 지지가 걸릴 때까지 버텨줍니다. 추락하는 엘리베이터가 한번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을 확인했는데 그 브레이크가 걸린 자리에서 또 떨어져 버린다면 과감하게 내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손실을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정말 많습니다. 이 주식시장에는 종목이 이거 한 개뿐이 아니고 수천 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옥석 가리는 건 쉽지 않겠지만 충분히 매력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썩은 가지는 쳐내야지 나머지 계좌를 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누스에서 매매를 실패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다른 종목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미련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거에 실패해도 다른 곳에서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다른 곳에서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사놓고 기약 없는 장기 투자. 물론 지수가 미국 증시처럼 끝없이 상승해서 언젠간 제자리로 돌아오고 수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증시가 미국 증시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손실 중인 주식이 있다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종목에서는 수익이 목표가 아니고 탈출이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이 종목에서 그냥 매수하자마자 바로 무너졌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매수했는데 이렇게 무너진다. 그러면은 이 주식에서 목표는 수익이 아니고 그냥 본전 찾기가 될 수 있습니다. 원래 처음에 매수를 할 때는 수익을 보고선 진입했지만 이게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주가가 하락한다면 그러면 그때부터 목표를 바꾸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수익을 보는 게 아니고 손실을 최소화하거나 본전만 찾고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안 나왔기 때문에 손실을 최소화하고 다른 종목에 가서 수익을 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그냥 이 종목이 무조건 올라줄 때까지 버티거나 손실에 대한 계획도 없다면 언젠가는 엄청난 종목에 물려서 큰 손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단타든 중장기든 어떤 투자든 간에 이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는 것 자체가 그 자리에서 자신이 있어서 들어간 것인데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면 버텨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빨리 손실만 최소화시키고 다른 기회를 잡거나 손절을 한 뒤에 그 종목이 다시 올라갈 때 재매수를 하더라도 늦지 않습니다. 저는 지누스를 이쯤에 매수했는데 다행히 주가가 한 번도 흘러내리지 않고 그대로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가지고 가는 거고 만약에 지누스가 하락을 했다면 여기까지 하락했다면 아마 손절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이 97,000원까지 올라온다. 그러면 재매수를 했을 것 같습니다. 주식을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여기서 무너지면 나쁜 주식, 무너진 다음에 계속 무너지면은 정상. 근데 무너진 다음에 다시 나의 매수가까지 올라왔다. 이 매수가를 원래 좋아했는데 좋게 생각하고선 들어갔는데 이게 무너졌다가 다시 이 좋은 가격까지 올라왔다는 게 좋은 주식으로 판단이 되어서 재매수를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좀 털린 종목인데 갑자기 생각나서 이 종목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사막 콘텐서. 이 주식을 5만원 뚫어줄 때 들어가다가 이 5만원을 지켜주지 못해서 털렸습니다. 그리고 재진입해서 5만원을 뚫어줘서 재진입을 했는데 한 번 더 털렸습니다. 바로 시세를 주지 못하고 5만원을 지키지 못해서 43,000원까지 무너졌습니다. 제가 5만원을 지키지 못해서 손절한 이유가 이런 걸 버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디까지 하락할지도 모르고 만약에 무조건 버티고 있었다면
마이너스 15%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을 겁니다. 하지만 15%가 발생하기 전에 한 3%에서 5% 사이에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식이 하락하다가 진짜 안 좋은 주식이면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는데, 아니면 하락한 자리에서 머물거나 아무리 잘 나가도 43,000원, 44,000원 이 근처에서 머물 텐데, 이 주식이 다시 매수가인 5만원까지 올라왔다는 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 타이밍을 놓치긴 했지만, 이 처음에 5만원을 노리고 간 주식이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면 재매수, 근데도 못 버텨주고 내려갔다, 그러면은 관심을 두면 안 됩니다. 하지만 또다시 5만원까지 올라왔다, 이때부터는 큰 의미를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거의 30% 가까이 상승. 매수할 때는 자신있게 수익을 낼 거야, 뭐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들어가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종목에서는 수익보다는 손실만 보지 말자, 손실을 피할 수 없으면 손실을 최소화시키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종목을 매매하더라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 종목을 지금 들어갔을 때 목표 수익률이 높은가, 수가 틀릴 경우에 손절할 수 있는 가격이 뚜렷한가, 가깝냐,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목표 수익률이 낮다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주식이 하락할 때는 마이너스 5%의 손실을 감수하겠다, 이렇게 들어가면은 목표 수익률이 최소한 그 손실 금액의 2배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이너스 5% 손실이면 목표 수익률은 최소 10% 이상. 그러니까 신규 진입자 입장에서 이 삼성바이오를 들어갈 때 수가 틀릴 경우에 이날 저점 45만 8천원. 그럼 현재 가격에서 정할 수 있는 손실 가격이 마이너스 5에서 6% 정도 됩니다. 그러면 목표 수익률이 10% 이상은 나와야지 들어갈 만합니다. 여기서 10% 올라야지 손실을 감수하고 들어갈 수 있는데, 이 48만원에서 10%가 오르면 거의 60만원 가까이 됩니다. 60만원을 보고선 계산했을 때 60만원까지 쉬지 않고 올라갈지, 아니면은 조금 쉬었다가 올라갈지, 물론 제가 그냥 쉬지 않고선 계속 올라가길 바라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신고가가 60만원이고 50만원부터 호가 단위가 변합니다. 50만원부터 매수세가 붙긴 하겠지만 최근에도 7%, 3% 많이 올랐습니다. 삼성바이오의 패턴을 보시면 오를 때는 정말 시원하게 오르지만 오른 다음에 쉬어가는 구간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쉬지 않고 수직 상승하는 게 아니고,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목표 수익률 10%는 단기적으로 무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자 입장에서는 지금 들어갈 필요가 없고, 올랐다가 쉬어줄 때, 좀 오랫동안 쉬어줄 때 들어가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계획하더라도 다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즈 비전을 들어가려 한다면 손실 가격은 저라면은 이쯤에 잡을 것 같습니다. 4,200원. 그러면 손실 가격이 6%가 될 수 있습니다. 6%의 손실을 감수하고 어디까지 먹을 것인가? 여기서 거래량이 붙고 장대 양봉만 나온다면 4,880원은 그냥 돌파해 줄 겁니다. 목표 수익률이 최소 10% 이상. 이걸 돌파하면 5,000원을 갈 것이고, 돌파한다면 단기간에 5,500원까지는 급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수익률이 5,500원인 20% 이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구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주식을 들어갈 때 기대 수익률이 높은지, 손절로 정한 가격이 뚜렷하고 짧은지 확인하시고 나만의 손절 방법을 정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